네, 지난주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반면 영국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내년 대입의 체감 난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연아 기자, 우리 교육부는 줄곧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만이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조절을 꼭 하진 않겠다라고 유지를 해왔는데 영국 정부는 좀 다른 선택을 하는가 봅니다. 예, 사실 난이도야 학생들 체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요. 예. 영국이라고 해도 뚜껑을 열어보기 전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코로나 세대의 대입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주겠다고 공언한 것만큼은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예. BBC 보도 보시겠습니다. 내년 여름 이 공정한 대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영국 교육부가 발표했는데요. 적어도 평년보다는 관대하게 점수를 줄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예. 또 수험생들에게 이 1월 말까지 시험에 나올 주제 일부를 미리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감 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예. 일부 과목에선 이 공식이 나온 표 같은 보조 자료까지 보면서 문제를 풀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예. 여기에 이 자가격리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추가로 시험 기회를 주고 도저히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은 교사가 자체 평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실히 그 학생들을 배려하고 또 관대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사실 영국 정부가 올해 대입 때문에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예. 이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 격인 A레벨이라는 시험을 올해 취소를 했는데요. 예. 대신에 교육당국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점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봤더니 약 30만 명의 학생이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겁니다. 또 이 알고리즘에 학생이 다니던 학교 수준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또 소외학군 학생들은 본인 실력과는 상관없이 점수가 뚝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예. 여론이 좋을 수가 없겠죠. 예.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빗발쳤고 결국 영국 정부도 이 정책을 철회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번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하기도 하고요. 네. 이 영국도 등교 중단 때문에 최근에 학습 공백이 굉장히 크고 또 초중고등학생들의 결석률도 높다고 합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이민 정책이 좀 철회가 되고 다인종이 관대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오히려 시민권 시험 절차 더 까다로워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12월 1일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예. 몇 가지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이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1812년 전쟁 당시 대통령이다.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다. 독립선언문을 썼다. 초대 국무장관을 지냈다. 예, 결코 쉽지가 않죠. 하나 정도만 알겠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다른 문제를 보면요, 이 독립혁명 과정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수정헌법 각 조항의 목적이 뭔지 묻기도 하고요. 이 연방 상원 의원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같은 꽤나 철학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시험이 길어지면서 문장도 복잡해지고 단답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훨씬 더 쉬웠던 이전 문제도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만이 통과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시험 문턱을 확 높인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임기를 이제 불과 한 달 앞둔 와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자신의 반이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건데요. 예. 이래저래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취임하고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저는 얘기 듣는 동안 처음에 바이든 당선인의 결정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자, 코로나 학습 격차에 대한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학 과목에서 특히 그 영향이 좀 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한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올해 초중고등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읽기는 학습 손실이 2개월 정도였는데 수학은 2년에서 최대 4년 정도의 학습 결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특히 초등 고학년, 또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취약계층에서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읽기는 독서도 할 수 있고요. 따로 공부를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 수학은 개념과 원리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단원 간의 연계도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도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 초등 저학년 단계 수학 과목에 인공지능 교육과 같은 가용 자원을 지금 총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거리두기 강화로 학교 갈 수 있는 날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 있는 가정에선 게임이든 교구든 이용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다잡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모의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 기간에 좀 더 자녀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뒷받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연아 기자 수고했습니다.